다스베이다 200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00회를 기념해서 다스베이다 구독자가 100만이 돼서 꼭 금딱지를 따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딱지 내라! 김의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자,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무속 연구가 건진법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김건진 씨를 오랫동안 상담했던 무속인 한 분을 또 발굴하셔가지고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했죠. 예. 뉴스공장에서 줄리 목격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하고 김건진 씨 사주를 오래 봐줬다고 하는 무당, 이분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일단. 이 인터뷰가 뉴스공장에 나간 인터뷰거든요. 김건희 씨와 관련한 무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김건희 씨와 상담을 한 적이 있는 무속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무당 생활을 하고 있는 하투시명입니다. 몇 년째 하신 거예요? 23년 됐어요. 김건희 씨와 상담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이거 언제입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고 공연 기획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스 사이공 공연을 개최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코바나 콘텐츠에서 2011년 미스 사이공 뮤지컬을 기획해서 공연하던 때거든요. 그때 저보고 공연을 보러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미스 사이공으로 다 저장을 해놨던 거죠. 기억하기 편하게. 전화번호를. 네. 혹시 코바나 콘텐츠라는 단어도 그때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코바나 콘텐츠라는 그 명칭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 이름은 어떠냐라고도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연락을 받으신 겁니까? 060 인터넷 사이트거든요. 네. 060이라는 게 어떤 서비스죠? 그 전화로 상담하는 곳인데 저도 그거를 했었어요. 060으로 전화가 왔다? 예, 저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뭐 마음이 맞았겠죠.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는 전화번호를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060으로 했다가 몇 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마음이 맞는다 싶어서 따로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그렇죠. 그 이제 따로 통화할 때 미스 사이공이란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궁금하실 때, 뭐 이럴 때 자주 통화했고. 그분이 지금 김건희 씨라는 건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작년 10월 달인가? 이제 어쨌든 저는 텔레비를 보지를 않아요. 저는 줄리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아침에 유튜브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고 확신을 했어요. 어떤 대목에서? 김범수. 왜 김범수 씨 이야기가 나오자? 그 얘기를 저랑 상담을 좀 여러 번 했으니까. 제가 이 분을 기억하는 거는 미스 사이공,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검사였다. 그 다음에 김범수 아나운서. 그 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나오고 미스 사이공도 나오고 그리고 무슨 그러면 총 얼마 기간 동안 그런? 꼭 오랫동안 기억은 해요. 꽤 오랫동안. 예. 왜냐면 제가 거기서 오래 살다가 이사를 갔을 때까지 통화를 했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김건희 씨는 사회성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분이에요. 저랑 주로 사업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사업적인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 이제 사업을 성공해야 되니까 인맥이 어떻게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는 등 처음에 김범수 아나운서를 영업 이사를 안 치기 전에 저에게 먼저 물어봤었어요. 사주팔자를 불러줬었거든요. 영입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사업을 이걸로 추진하려고 하니 이런 사람이랑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 때문에 이 이사들을 좀 많이 물어봤어요. 이사들에 대해서 물어봤다고요? 이사님들. 요 자리를 이 사람을 넣으면 괜찮겠냐. 주요 네. 직책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이 자리에 어울리겠냐. 뭐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검사라는 말도 했다고요? 그냥 사주팔자를 불러주시면서 성격이 의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나하나씩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하게 됐는데 이제 사주팔자를 불러주시고 그 이제 누구냐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라고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찰총장까지 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저에게. 저는 기억나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되겠냐고 물어본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예요. 23년 동안 저 겁나 바쁜 사람인데 진짜 바쁜데 저는 검찰총장의 단어를 쓴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정확히 기억해요. 그러니까 주로 그 사업 관련 질문들, 또 그리고 나중에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검찰총장까지 올라가겠느냐.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랑. 이 사람을 통해서 높으신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만날 수 있겠냐라고. 근데 네. 그걸로 통해서 인맥을 넓힐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본인 스스로 조금 개척하는 것이 훨씬 좀 좋지 않겠냐. 이제 포가 커요. 그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 단어는 이 사람이 처음 썼다니까요. 23년 동안. 검찰총장까지 갈 수 있겠냐?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인맥을 넓힐 수 있겠느냐? 그런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넓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기자회견할 때 저는 그날 그 김건희 씨 뉴스를 보면서 손이 다 떨렸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여러 의사결정을 무속에 의지한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김건희 씨를 기억하는 단어는 뭐냐면 너무 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향이 좀 있긴 했어요. 유별나게 특정 인물을 자주 물어보셔서 제가 그래서 더 기억을 하는 거죠. 김건희 씨가 뭐 무속인한테 너무 의존을 한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논문도 좀 그쪽으로 좀 쓰셨더라고요. 그러셨죠. 예, 그때 당시에도 저에게 상담했던 기억을 보면 그냥 점을 보시는 거 있잖아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그때마다? 네. 근데 김건희 씨가 절에 다녔어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김건희 씨가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기는 절에서 다녀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절에서 하신다고 하셨었어요. 저에게, 절에서 만났다고 하셨었어요. 남자친구를. 네. 무정 스님이라는 분이 진짜 스님은 아닌데 소개해줬다고 하니 그걸 이제 절에서 만났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죠. 네, 절에 다닌다고 하셨었어요. 이제 자기는 절에서 기도한다. 어떤 절인지 모르시죠? 안 물어봤어요. 관심이 없어서 제가.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060이라는 거는 이 초당 계산이래요. 초당. 근데 처음에 이제 060을 보고 전화를 했다면 거기 등록된 다른 분들에게도 전화했을 개연성이 거기는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거든요. 절대로. 내가 마음이 맞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전화를 안 켜놓으면 답답하니까 딴 사람한테 전화를 또 해서 물어보고. 패턴이 그렇다.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거는.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 또 딴 사람한테 가서 또 확인하고. 제가 060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한 사람한테 상담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 김건희 씨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 거를 잘 보는 사람 별로 없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해봤는데. 네. 다른 무당이 자기 거를 잘 못 본다고 얘기했죠. 개인의 기륭 화복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사업성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일은 23년이나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고지식한 거일 수 있어요. 이게 영부인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김건희 씨는 그때 제가 대화를 해봤잖아요. 대화를 해봤을 때 좀 그렇지 않을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이 사람이 영부인 후보라고 이렇게 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변했을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그때 인품으로는 설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남의 거를 너무 궁금해하세요. 그게 왜 걱정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네. 남의 것을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이제 나라를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남의 것을 자꾸 궁금해하시면 그게 어떤 점에서 걱정이 되시는 겁니까? 그때 남의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욕심이 많거든요. 일단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시게 된 우선 김건희 씨가 영부인의 인품인가 하는 그런 우려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남의 일을 너무 궁금해한다. 욕심도 많고 그게 이제 국민으로서 걱정이 된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그래서 어머 설마 저분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전 봤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억하는 내용들이. 다 우려돼요. 한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상담했던 내용 중에 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인품이 과연 이런 거죠, 제가. 하여튼 자세히 말씀하실 수는 없는데 그때 상담했을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인상이 있는데 영부인에 어울리는 분은 아니구나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는 대목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남의 일을 계속 물어본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현재 의심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으니까 남의 것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공적 영부인의 자리에는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어서 네, 그렇죠. 사주를 상당히 많이 믿는 편이에요. 정말 많이 믿고 직원이 들어올 때 아니면 뭐 자기가 궁금할 때 그때마다 저에게 상담 의뢰를 한다는 거는 이런 사람이 영부인 후보로 나왔을 때 좀 회의감이. 알겠습니다. 자, 걱정되시는 점은 그렇고요. 혹시 이런 오해는 풀고 싶다. 일단 유튜브를 올리게 된 계기는 다른 뜻은 없어요. 이 사람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여러분들도 아마 열심히 살다 보면은 희망의 꽃이 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제가 돈을 받고 거기를 팔았다. 어떻게 하다 무당이 정치판에 들어갔냐. 근데 사실은 저는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도 아니에요. 김건희 씨를 욕되게 하려고 올린 것도 아니었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사로도 뜨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여기에 또 인터뷰를 엉하게 된 거는 그냥 이 말 저 말 서로가 퍼져나갈 바에는 그냥 제 입으로 솔직하게 제 의도를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본인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고.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그렇다면 본인의 입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고. 알겠습니다. 네. 걱정되시는 지점도 있고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 점도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인터뷰에 보면은 영부인 깜이 아니라 저 깜이라는 단어 안에서 영부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 이 단어는 썼어요. 품이라는 게 있지 않냐고요. 품이. 예. 근데 이분은 이거를요 제가 인터뷰 상담한 내용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내용을 빼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영부인이 됐을 때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냥. 그때 상담하면서 주고받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영부인의 품위는 아니다. 네. 욕심이 많았다. 욕심 많아요.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너무 커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욕심이 크다고요. 그냥 머릿속에 온통 성공하고자 하는 거. 과연 거기에 갔을 때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될까라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 어울리게 일들을 처리할까 뭐 그런 걱정이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건희 씨와 여러 차례 상담을 나누셨던 무속인 화투 신명과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양반이 왜 인터뷰를 했느냐. 영부인의 인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렇죠. 예, 네. 본인이 직업윤리상 그때 상담했던 내용들을 다 말할 수는 없는데 너무 사주에 의존하고 너무 사주를 믿는다. 품위가 없다. 그거보다 더 걱정된다고 한 대목은 남의 것을 계속 궁금해한다.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욕심이 많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겠냐. 윤석열 후보의 사주도 기억하고 있대요. 자기는. 뭐 직업이니까 그렇겠지. 근데 그 이유가 내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부부끼리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커넥션으로 자신의 사업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맥을 넓히고 싶어서. 기억에 너무 남는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게 일수언니와 무속인의 걱정이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그 사람이 대통령 부인으로 부적격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굳이 여자들이 용감해. 그리고 그때는 영부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자유롭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 방 보좌진 2명이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저희 방 식구들이 마치 점을 보러 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건넸어요.
그래서 잠입 취재지, 잠입 취재. 그렇죠. 가르쳤을 거 아니야? 네. 한 30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친해졌어요. 친해지다가 이제 말을 꺼냈죠. 사실은 김의겸 의원실에서 왔다. 화투신명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찾아가기 전까지는 조회수가 400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유튜브였는데 저희들이 소식을 어디에서 듣고 찾아간 거죠. 근데 이분이 머뭇머뭇하면서도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남편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머뭇머뭇하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찾아온 손님이기 때문에 그 내밀한 부분까지 다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아주 깊숙한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바닥까지 봤는데 도저히 그분이 바닥까지 본 사람이 한나라의 국모가 되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닥쳐올 손해 정말 그 두려운 마음을 저희들한테 드러내셨어요. 그렇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너무 그래서, 아니다. 네,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얼굴을 내밀고 인터뷰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회수가 갑자기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도 들어오고. 네, 윤석열 쪽 지지자들이 아주 험한 말을 하고 뭐 쌍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막 이분이 걱정이 돼서 이제 내리고 이제 외부와 연락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남다른 점은 보통은 그렇게 사라져요. 연락이 끊기고 전화를 안 받고. 근데 지금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본인 입으로 정확하게 밝히자. 그러니까 일수 언니하고 이분이 이게 성격이 비슷해. 그 바닥을 봤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바닥의 내용이 뭐냐. 아까 남의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표현한 건 상당히 점잖은 거고요. 왜 남의 것에 관심을 갖겠어요? 남의 것을 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석열 검사 시절에 윤석열의 사주를 보면서 물어보았다는 게 검찰총장까지는 올라가겠느냐. 내 배경이 돼주고 내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검찰총장까지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분이 헉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변호사만 돼도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만 돼도 그걸로 충분한 거지. 무슨 검찰총장까지 바라면서 결혼을 하는가. 검찰총장을 자신의 인맥을 넓힐 징검다리로 여긴다는 게 자기한테 충격인 거지. 말하자면. 오죽하면 신상을 밝히고 나왔겠냐고. 이 인터뷰 하면서도 계속 걱정했어. 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말해. 다만 내밀한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하고 굉장히 순화시켜서 지금 나온 내용이죠. 두 사람의 문제인식은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김의겸 의원님이 찾아낸 본인은 점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너무 자주 본대. 총수가 다스베이다 애청자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스베이다 너무 많이 본다. 여기 몰입해 있다. 본인이 그 직종이 있지만 너무 많이 보고 제일 걱정이라고 반복한 것은 그거예요. 보통은 자기 걸 물어본대요. 당연하잖아? 자기 운명. 그런데 남의 거를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야. 욕심이 너무 많다. 자, 오늘 나오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윤석열인데요.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지 않았습니까? 부동시라는 건 양쪽 시력이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다. 특히 총을 쏘는 오른쪽 눈이 나빠서 군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동시인데 그걸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너무 의아한 점이 많다라고 해서 오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체검사 때는 이랬는데 이제 공무원은 신체검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 정상이야. 저도 저것보다 더 많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한 0.2 차이 나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 부동시였다가 정상이었다가 청문회 때 다시 부동시가 됐다는 거야. 네. 자유자재예요. 82년도에 대학 4학년 때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에 있는 19년 검찰총장 청문회를 할 때 그때는
저 국민의힘 쪽인 오신환 의원이 이제 집중적으로 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82년도 자료 하나밖에 없다. 공무원 임용할 때 자료 이런 거 내라. 라고 굉장히 집요하게 요청을 했는데 안 냈어요. 문제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가서 자기 집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면서도 굳이 분당 가서 저 네 번째 2019년 자료를 떼와서 오신환 의원에게만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자료에는 82년도와 똑같이 0.7의 차이가 나고 디옵터 차이가 2.5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랬다가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94년도에는 처음으로 검사로 신규 임용 받을 때고요. 2002년도에는 중간에 저 변호사로 갔죠. 그리고 태평양으로 갔다가 2002년도에 다시 검사로 재임용될 검사로 때 재복귀하거든요. 네, 두 번 신체 검사를 받아서 그걸 제출을 했다. 근데 그때의 시력이 저렇게 0.7, 0.5, 0.9, 0.6으로 나왔다. 그랬다가 다시 검찰총장 임용될 때는 또 뭔가 좀 의심쩍은 구석이 많은 그런 신체 검사를 한 걸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82년 당시에는 기준이 이랬던 겁니까? 네, 이게 82년 당시에는 곡광도 차이가 3.0 이상이면 면제를 해줬어요, 그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고관대작의 자제분들이 저 부동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군대를 다 기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짝짝이 눈이라도 군대 면제를 안 해줍니다. 그 당시에는 부동시로 군대 빼는 게 유행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왜냐하면 진단서를 받아야 돼요.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가톨릭병원 이런 데서 받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인맥과 네트워크는 아주 소수만 있겠죠. 그 시절에는 그게 하나의 수단이었다. 네, 소수에게는. 네, 그래서 꼭 그랬다는 이게 얘기는 아니에요. 빠졌다면, 네. 꼭 그랬다는 건 정말 아닙니다. 네. 자, 이 말도 해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82년도에 윤석열 후보자가 면제받을 때의 병적 기록부입니다. 저 빨간 네, 0.8, 그렇죠. 빨간 폰 0.1 왼쪽에 0.8, 0.2이고 오른쪽 안과 그 밑에 보면 이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잘 안 그때는 보이시는데 군대를 빼려고 마음 먹었던 힘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보면. 네. 저건 소견서 숫자 0.1, 0.8 해놓으면 뭐 어떻게 해? 그렇죠. 누가 그걸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커넥션이 있었다면 쉬웠던 시절이다. 이건 저 19년도에 이건 검찰총장이 될 때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렇죠. 이때 제기하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저걸 떼와서 오신환 의원한테만 줬습니다. 이것도 참 미심쩍은 데가 많아요. 왜 굳이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그 먼 데까지 갔을까 하고 맨눈으로 시력을 측정한 게 아니고 교정 시력으로 이걸 측정을 했습니다. 1.2, 0.5인데 이게 그냥 맨눈으로 한 게 아니고 교정 시력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2019년도에 진단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정 시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저희들이 문의를 한번 해봤더니 다른 안과 전문의한테 그랬더니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렌즈를 끼거나 아니면 어떤 약물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교정을 한 상태에서 저 시력을 쟀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왜냐면 왼쪽 눈은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건 안경을 쓰거나 뭘 했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오른쪽은 0.5다. 0.7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82년도가 0.7 차이였잖아요. 딱 그대로 맞췄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맞췄던 게 아닌가? 추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94년도와 2002년도 자료는 지금 딱 전화 한 통화만 걸면 바로 떼져요. 그러니 그걸 공개를 하면 의혹을 바로 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느냐. 나 안으로 아무것도 안 낀 시력으로 검사해서 내면 될 텐데. 그렇죠. 왜 교정 눈을 시력을 했을까? 그게 지금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가들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상한 지점이 있긴 있네, 확실히. 네. 워낙 보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다 흘러간 얘기 하는 건 줄 네, 알았는데. 다 지나간 이야기 하는구나라고 기자들도 관심이 없는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학병원 안과 전문의들의 소견을 몇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이런 겁니다. 한 번 발생한 부동시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변화하더라도 악화되는 쪽인 거지. 좋아지는 쪽은 아니다. 그치. 이게 지금 저 안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소견입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그 청문회 직후에 교정 시력으로
그 시력을 측정해서 됐다. 그래서 0.7이 결과적으로 나왔다. 이 대목이 이상하네요. 이 2019년도에 진단서를 떼준 분당 서울대병원의 안과 의사에게 지금 물어보기 직전? 네. 물어본 다음에 그럼 다음 주에 나오시는 걸로.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